네, 반갑습니다. 블랙라벨 7단원 3스텝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두 실수 a와 b의 합의 최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이 문제는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다 알 것 같은데, 요 녀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친구는 A란 지점에서부터 X란 지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어떤 의미겠죠? 자연스럽게 뭐 해주시면 돼요? B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 한 개 딱 그려주시고요. A란 친구가 B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A를 한 개 그려주시고 이쪽에 B를 한 개 그려주시면, 자, 봐봐요. A에서부터 X까지 거리가 B부터 X까지 거리보다 작아야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왼쪽에 있으면, 이 왼쪽에 X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A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B까지의 거리보다 짧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할 거야. 여기 딱 중점 있잖아, 중점. 요 중점에 X란 위치가 존재하면은 A까지의 거리나 B까지의 거리가 뭐 하겠어요? 같겠죠? 이렇게. 그치?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 그치? B까지의 거리가 더 짧아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 이 위치에 있을 때잖아. 여기는 A와 B의 중점이잖아. 즉 우리는 부등식의 해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맞나요? 그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더라. 자, 근데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5라는 친구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어디에 있겠어요? 왼쪽에 있겠죠. 해서 우리는 2분의 a 플러스 b가 5보다 뭐예요? 그거나 같겠죠. 해서 a 플러스 b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지겠습니다. 최소값 얼마예요? 10이겠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함수 fx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입니다. 실수 c에 대해서 부등식 fx는 fc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x가 1보다 크다에 포함된대. 이때 정수 c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이거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일단 여기 x축이 있을 거고요. 2차 함수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지?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맞죠? 이때 1이라는 친구는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요쯤에 있겠죠? 맞나? 그지? 자, x가 1보다 크다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fx가 fc보다 작거나 같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fc가 요 친구라면 요 녀석의 부등식은 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맞니? 그지? 그럼 이 친구가 지금 x가 1보다 크다에 포함되는 것 같아? 아니지. 왜? 야, 요쪽은 포함되는 게 맞거든. 요쪽이 포함되지 않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야. 이 fc를 어떻게 해줘야 돼? fc를 낮춰줘야 돼. 어디까지? f1까지. 맞나? 자, 이렇게 f1까지 낮춰주게 되면 우리가 찾고 싶은 저 녀석의 범위는 해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이 초록색의 영역은 빨강색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맞지? 그럼 이제 C라는 친구는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C라는 친구는 1보다 커야겠죠. 왜? X가 1보다 크다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맞죠? 자, X가 1보다 크다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1보다 큰 녀석이 있을 거고요. 이 녀석 영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여기 C라는 값이 이쪽에 있어야겠죠?
맞아요? 해서 특정한 범위까지 이렇게 색칠이 되어서 1보다 크다에 포함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 C의 범위 어떻게 찾아주면 돼요? C라는 친구는 1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안 돼요. 되잖아요. 자, 근데 뭐보다 작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F1이랑 어떤 값이 같죠? F3의 값이 같죠. 그치? 2가 축이니까. 얘가 2잖아, 2. 맞죠? 그러면 3보다는 작아야 한다. 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C의 개수 몇 개예요? 1개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2밖에 안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다음 부등식의 해 중에서 12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라는 문제인데, 자, 이 친구의 부등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fx로 묶어줘봐. 자, 묶어줬더니 fx-gx 맞나? 얘가 0보다 뭐가 돼요? 크답니다.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알 수 있잖아. 어떻게? 야, 풀풀 마마. 그치? 자, 먼저 풀풀인 상황부터 봅시다. 풀풀이라면 fx가 양수여야 돼요. 양수라는 것은 요쪽 범위가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린 자연수만 보고 있으면 어디만 보면 돼? 요쪽만 보면 돼. x가 어디서 2보다 크다. 그치? 또한 이제는 뭘 봐주면 돼? 자, fx-gx가 양수라니까 fx가 gx보다 뭐 해야 돼요? 크겠죠? 그 뜻은 어디냐면 여기 교점 있나 교점? 그치? 이 교점을 알파라고 한다면 x라는 값이 알파보다 커야만 fx가 gx보다 위에 있겠죠? 그치? 그 뜻은 우리가 이 범위를 만족하는 x 값이 몇 개예요? 3부터 된다는 거죠. x는 3, 4, 5, 점점점 10까지 될 겁니다. 몇 개예요? 8개죠. 자, 이제 마이너스인 걸 봐주시면 되는데, 자, fx가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될 거예요. 그죠? 또한 이번에는 fx-gx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gx 더 위에 있다는 뜻이겠죠? gx가 더 위에 있는 범위는 요 사이 범위가 될 거예요. 그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x는 1밖에 안 보이죠? 그치? 이거밖에 없을 거야. 해서 정답은 몇 개예요? 9개다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갑시다. 자, 4번 문제입니다. A, B, C가 실수이고 A가 양수일 때 두 2차 부등식 가나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는 것은, 자, 이거 이 친구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요거 뭔가 나 fx를 이렇게 두고 싶잖아.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그지? 그럼 저 부등식의 해는 fx가 0보다 작다라는 거겠죠. 맞죠? 근데 이렇게 두고 나서 보니까 나라는 식은 뭐예요? 나라는 식은 이 fx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 음수인 구간을 찾고 싶은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C가 양수이면 가의 해가 존재하느냐. 자, 일단은 그럼 봅시다. A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디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거든요. 그럼 형태가 총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 거, 아니면 접하는 거,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그럼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근이 존재해야겠네. 음수인 범위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맞지? 그 뜻은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판별식 한번 봅시다.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럼 우리는 궁금한 거야. 어떤 c가 돼도 얘가 양수가 되느냐. 맞지? 자, 일단 a는 양수고요. c도 양수니까 4ac가 양수가 되겠죠. 맞지? 그럼 이 판별식은 뭐예요? 양수 빼기 양수입니다. 자, 근데 이 조건만으로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니 없니? 절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우리는 올바르지 않다 하고 X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또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요. 봐봐요. 제가 말했듯이
이 나라는 친구는 가를 어떻게 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거야. 그 뜻은 fx라는 친구가 두 근이 존재하면 f의 x-1도 두 근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x축 그려가지고 만약에 이쪽이 fx면 얘를 1만큼 평이동시킨 이 녀석이 뭐가 되겠어요? f의 x-1이 되겠죠? 즉 fx가 두 근이 존재하면 fx-1로 두 근이 존재해서 부등식에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디귿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한 해가 존재하면은 다음 식이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자, 봐봐요. 자, 우리가 방금 그린 그림에서 요 녀석이 가고요. 요 녀석이 나는데 동시에 만족한 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범위가 생길까? 만약에 요 두 근이 있죠, 두 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1이에요. 그럼 1만큼 평이동시킨 요 녀석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죠? 그럼 가의 해가 이렇게 되고 나의 해는 이렇게 될 겁니다. 동시에 만족한 게 없어 보여요. 그지? 자, 그럼 위에 건 어떤 녀석이에요? 위에 거. 위에 녀석은 요 녀석이 1만큼 평이도는 거잖아. 맞지? 그럼 두 군의 차이가 지금 1보다 뭐 한 거예요? 작은 경우죠. 맞나?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선생님, 그 두 군의 차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두 군의 차가 1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1만큼 평이도 시킨다고 한들 공통 범위가 생기겠죠. 그지? 아,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두 군의 차이가 1보다 크다. 그쵸? 커야만 우리는 공통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두 근 합 얼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a분의 b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죠. 얼마가 돼요? 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의 a분의 c라는 친구가 나오겠습니다. 얘가 지금 1보다 뭐 해야 한다고요? 얘가 1보다 커야 한다고요. 그지? 그럼 우리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이쪽으로 들고 올게요. 이쪽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자, 1보다 크다. 뭐가? 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분의 4c. 자, 양변을 a 제곱 곱해주시면 a 제곱은 작다. b 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이 친구를 다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의 부등식이 나오죠? 그 뜻은 무슨 말이야? 아, 1보다 크면 공통된 해가 존재하는데 그 해가 존재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라고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가 있는데 0과 1에서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이 친구는 제가 얼마 전에 질문 받은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최대값 최소값이기 때문에 우리 표준형으로 바꿔줘 안 바꿔줘? 당연히 바꿔줘야지. fx는 x-2a의 전체 제곱 플러스 a-4a 제곱이 될 거야. 맞나? 근데 이제 야, 우리 축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해서 범위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요쪽이 0이고 요쪽이 1인데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범위 어디겠어요? 이 2a라는 친구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죠. 즉 축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치?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요 녀석의 y 값은요 0보다 크기만 하면은 0과 1 사이에서 함수값이 항상 양수예요, 아니에요? 양수겠죠. 즉 꼭지점에서의 y좌표가 양수다라고 두시면 돼요. 무슨 말이죠? a-4a 제곱이 양수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 어떤 범위를 만들어줄 수 있어? 4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그 뜻은 a라는 친구가 어디서 어디까지다? 4분의 1에서 0까지다. 맞죠? 그치? 이 녀석은 이 범위에 포함되니까 올바른 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언제겠어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했고, 두 번째 경우는 만약에 이 2a라는 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그 뜻은 여기에 0이 있고 이쪽에 1이 있을 때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조금 애매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지? 자, 이렇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떤 때만 봐주시면 돼요. 1에서의 함수값만 봐주면 돼요. 그지?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1-3a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뜻은 a라는 친구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지는데, 야, 우리가 주어진 범위가 지금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고 있잖아요. 공통된 범위가 없으니까 얘는 해가 돼야 안 돼요. 해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래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2a라는 친구가 0보다 뭐 할 때예요? 0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겠죠. 그럼 이 2a라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니? 반대로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맞지? 그래프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게요. 그죠?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f0 얼마니? f0a잖아. 즉 a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a가 0보다 작은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친구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어떻게 돼요? 아, a의 범위는 0에서부터 4분의 1 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많이 길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지점과 B 지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고 지름의 길이가 각각 10과 20m인 동심원이 있습니다. 동심원 사이의 공간에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 모양의 대리석판을 각 변이 선분 AB의 수직 또는 평행이 되도록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직사각형 모양의 통행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통행로가 AB와 동심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에 각각 대칭이고 폭이 1m일 때 만들 수 있는 통행로의 가지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문제 조건이 너무 많죠. 그치? 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 무슨 통행로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해서 나는 이 가로를요, x라고 둘 거고요. 이 세로는 y라고 두겠습니다. 확인? 그럼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은 x 빼기 2가 되겠죠. 각각 1m니까. 얘도 y 빼기 2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 그럼 이 x 빼기 2라는 친구랑 y 빼기 2라는 친구는 둘 다 뭐보다는 크겠어요? 1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일단 우리는 x의 범위랑 y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어요. 그지?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정확하게 나중 이렇게 원에 접하게 됐을 때, 접하게 된다면 대각선의 길이가 뭐랑 같겠죠? 가장 외곽에 있는 원의 지름과 같겠죠.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정확하게 4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 안쪽에 있어야 하니까 400보다 뭐 해야겠어요? 작거나 같겠죠? 그지? 이러시면 이제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x가 만약 12가 된다면요, y제곱 뭐보다 작거나 같죠? 25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해서 우린 y라는 친구는 12부터 13, 14, 15, 16이란 길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지? x가 만약 13이야 이번에. 그럼 y제곱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169니까 169를 빼면 얼마예요? 200, 31? 그죠? 계산이 늘었네.
자, 그럼 y라는 친구는 어떤 값이 될 수 있어요? 12, 13, 14, 15까지 될 겁니다. 자, 이번엔 x가 14였어요. 그럼 y제곱은 196을 뺐으니까 얼마가 되죠? 204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치. 그럼 y는 어떤 값이 돼요? y는 12, 13, 14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 x가 만약에 15가 됐어요. 225죠. 그럼 y제곱은 뭐부터 작거나 같아요? 225니까 175가 되겠습니다. 즉 y라는 친구는 어떤 값? 12, 13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x가 만약에 16이 된다면 y제곱은 14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y 얼마겠어요? 10이라는 친구 한 개가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뜻은 우리 몇 개예요? 이쪽에서 5개, 이쪽에서 4개, 이쪽에서 3개, 이쪽에서 2개, 이쪽에서 1개가 됩니다. 총 몇 개죠? 15개가 되겠죠? 그지? 자, 다음 7번 문제죠. 두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데요.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줘야겠죠? 둘 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죠? 자, 기억 판별식부터 봐주시면요.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 뜻은 m이라는 친구는 1보다 크거나 m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니은의 판별식도 해주시면요. 1 마이너스 m이라는 친구가 0보다 커야 할 거예요. 즉 m은 1보다 뭐예요? 작다는 뜻이겠죠? 그럼 두 개의 공통범위는 어디예요? m이라는 친구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겠네. 맞지?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기억의 두근은 니은의 두근보다 항상 크지 않대요. 아니네요. 미안해. 내가 잘못 읽었네. 항상 커야 한다고 했죠. 그럼 봐봐요.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항상 커야 하니까 우리 그래프를 이용해 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라는 거겠죠. 맞지? 그러면 기억이라는 녀석의 축이라는 친구가 니은이라는 친구의 축보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지? 자, 기억의 축 어디예요? 마이너스 m이죠. 니은의 축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크다고 두시면 m은 일단 1보다 작대요. 아, 그러면 일단 이 조건에서 이미 축은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보자면 이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보시면요. 우리가 두 근 중에 한 근은 안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근이 이렇게 공통인 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두 근이 모두 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셋의 차이점은 혹시 아시겠어요? 자, 잠깐 한번 생각해봐요. 10초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요 교점에 잡혀 있죠? 교점의 좌표에서의 함수값이 1번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0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큽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3번이 되기 위해서는 교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그지? 그럼 두 교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연립을 해주시겠죠? 자, 연립을 해주시면 두 개를 빼주면 2의 m-1의 x는 m-1이 되면서 x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나와야 안 나요? 나오겠죠? 그지? 그럼 3번에서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하니까 자, 기억식에 2분의 1 대입해주면 4분의 1 플러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그 뜻은 m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m의 범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는 거죠. 즉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분의 5,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A 플러스 B 얼마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P가 3분의 2보다 큰 실수 P에 대해서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자, 해가 1, 2, 3 중에서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하도록 하는 P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일단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되잖아. 어떻게 돼요? 위의 녀석은 x에 3p-2가 0보다 뭐예요? 크거나 같죠? 그럼 이 친구는 해를 어떻게 적어줄 수 있죠? 한쪽은 0보다 작거나 같고 한쪽은 3p-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녀석도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x-p에 x-p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지? 한쪽은 p고 한쪽은 p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해서 요 사이 값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어이구, 범위가 좀 희한하게 됐죠? 자, 다시 줄여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뻥 뚫려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 p제곱 플러스 2가 왜 p보다 커요? 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p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p라는 친구는 두 개를 뺐어요. 뺀 친구는 어떻게 돼요? p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7이 됐겠죠. 항상 0보다 크죠. 야, 차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그지? 빼기 전의 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 앞에 있는 녀석이 뒤에 녀석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자, 그럼 두 개의 공통된 범위에 1, 2, 3 중에서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겠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어떻게? 자, 0이 있고요. 여기 3p-2가 있고요. 자, 여기에 p가 있고요. 여기에 p제곱 플러스 2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맞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0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3p-2가 있고 그 다음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p랑 p제곱 플러스 2가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녀석 공통 영역이 이 친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p가 뭐보다 3p 빼기 2보다 작은 경우죠. 먼저 p라는 친구가 3p 빼기 2보다 작은 경우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p가 1보다 큰 경우죠. 자, p가 1보다 클 때인데 그럼 재밌는 게 있어요. p가 1보다 크잖아. 그럼 p제곱 플러스 2는 반드시 3보다 뭐예요? 크잖아요. 그 뜻은 3이라는 친구가 반드시 이 범위에 속한다는 말이겠죠. 그지? 그럼 2라는 친구도 반드시 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적어도 두 개니까 속해야겠죠.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3p-2라는 친구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겠죠? 그지? 그럼 p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p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자, 이제 두 번째 범위입니다. 두 번째 범위. 자, 두 번째 범위는 3p-2보다 p라는 친구가 크거나 같은 경우죠. 그럼 얘는 p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맞습니까? 그치? 자, p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요. 또 재밌는 말이 뭐냐면 야,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p제곱도 1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럼 p제곱 플러스 2도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이라는 친구는 반드시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 범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2랑 1이 있겠죠. 맞나? 근데 2가 있는 건 확실해. 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치? 아, 그러면 p가 어떻게 하면 돼요? p가 1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공통범위를 세워주시면 아, p는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3분의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p의 범위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답이 뭐예요? p라는 친구는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니? 좋습니다.